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지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들 투성이실 텐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유시민 이사장님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그간의 치열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조언을 들으니 큰 힘이 났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더 많은 시민들께 전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위에서 저를 향한 도넘은 비방, 음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도 스피커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게도 다음 주 28일 토요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신을 기념하는 문화축제인 2021년 봉화음악회 라이브에 직접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노무현 재단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구체적인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다같이 힘든 시기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최근 유시민 이사장님이 조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알릴레오 북수로 컴백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층 지지율이 슬슬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해봤을 때 중도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중도층의 지지율이 점차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교수들도 지금 윤석열 씨는 중도 어젠다를 선점하는 데 실패했다. 당 경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중도를 의식하는 행보를 과감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중도층은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가지고 민생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는 전혀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럴 만한 기대 자체가 안 들고요. 이건 그냥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윤석열 씨가 내뱉는 말마다 논란에 휩싸이니까 아예 지금은 입을 닫는 걸로 선거운동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의 한계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방금 전엔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전 검찰총장 19%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엔 윤석열 뜻대로 토론회를 취소시키긴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출혈도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 하락한 1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26%, 윤석열 19%, 이낙연 1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물론 이 여론조사 말고 또 각각의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의 추이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대략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윤석열 씨는 지금 중도층도 떨어지고 있고 10%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검증도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의혹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열린공감TV와 KBS 홍사훈 기자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무려 30년 차인 홍사훈 기자는 후배 기자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취재했던 기사가 한 번의 확인으로 엎어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레기 소리를 들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핵심은 주가 조작 의혹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건 당연히 언론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사생활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어설프게 넘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란 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사건 피의자와 담당 검사 동거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사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 사건, 국민대 석박사 논문 표절 사건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어마어마한 보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털어대면서 정경심 교수나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서 언론에다가 실시간으로 망신 주기를 했던 게 지금 기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역사 속 인물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 사람들 당당하게 기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도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걸 두고 전부 다 사생활로 싸잡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하니까 저러는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윤호진 사건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권력 잡으니 바른말 언론이 자기 편 아니냐? 한마디로 오늘 민주당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걸 두고 저렇게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언론 재갈법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냐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죠. 북한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선 언론중재법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 측에선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무엇이 두렵냐, 언론 자유지수가 80위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법이 어렵사리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 특위 활동을 하면서 김의겸 의원과 몇 번 회의도 하고 찾아뵙고 언론개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징벌적이란 단어 자체가 민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오히려 후퇴한 아니라는 비판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이 과정에서 개혁을 더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내부에서 그럼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위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조만간 글과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저의 생각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는 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실효성 있게 가다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 김영민 의원실에선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유우성 사건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에 유우성 씨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언론이 간첩 조작에 가담한 수준이란 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우성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김영애 참토한 황톡백 사건 가짜뉴스로 이미지 손상을 당했는데 암으로 별세하실 때까지 끝내 이미지 회복에 실패한 상황이고요. 쓰레기 만두 사건, 대왕 카스테라 사건, 학생 사망 허위 전달 사건, 대역 배우 기망 사건 등 이런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언론 개혁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는 거죠.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는데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분들의 희생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끝내 언론 자유에 조종 울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농성을 벌이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언론 재갈법이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본인의 당에서 존경한다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언론을 어떤 식으로 통제해왔는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대놓고 시민들을 조롱하는 거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앞장서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와 민주당 내부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선 조만간 글과 영상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5일에 본회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